안녕하세요. 2021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토크 콘서트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기관 정보,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계신가요? 어제와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토크 콘서트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농림수산환경공공기관 함께 모셔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꿀팁도 전해드리고 정보도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한국환경공단 이렇게 네 기업의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공원공단 인재개발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생태원 인재경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혁 차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공단 인사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상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볼 이 네 개의 기업을 제가 아침에 딱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회자가 이렇게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유난히 좋아하는 기업들이 나온 것 같아요.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환경과 산과 생태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개 기업에 여러분들 질문을 남기실 때는요, 반드시 말머리에 기업명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는요,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전해주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분들께 제가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리는데 정말 힘들어하기 때문에 의견들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용공단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할 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어떤 걸 주의를 하고 어떻게 써야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나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설득할 때 어떤 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아마 지금 이 프로를 이제 보시거나 TV를 보셨을 때 누군가가 말을 할 때도 딱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와닿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도 이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직무와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 이 키워드를 찾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닿는 말. 사실 와닿는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쓰긴 하지만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전에 보셨던 사례들 중에서 이렇게 작성하거나 이렇게 말한 친구가 좀 공감대가 섰던 것 같습니다 했던 거. 예. 요즘 대부분 이제 작성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나는 동기를 작성하신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 아이와 딸이 국립공원에 방문을 해서 그 노는 모습을 보고 이 국립공원을 관리를 어떻게 잘 해서 이 친구들에게 또는 어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키워드를 맞춰서 작성을 한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쓰기보다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작성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나의 사례이면 더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외부에서 어디서 보거나 나랑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닌 나의 사례로 지원 동기가 같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하게 국립생태원 우리 인사 담당자분께도 좀 여쭤볼게요. 어떤 지원 동기가 조금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원 동기를 생각할 때 이게 썸 타는 남녀 사이에서 내가 왜 좋아 질문했을 때 그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참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예. 왜 좋아해서 그 말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네가 다 좋아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뭐 너의 뭐 눈이 이뻐, 뭐 너의 코가 뭐 이뻐, 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정확하게 찝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연히 지원자들은 그냥 이제 공공기관이고 돈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했겠지만 그 이유 말고 명확하게 내가 그 이 생태원에 꼭 내가 다녀야 하는 이유, 그거를 뭐 자소서를 쓰실 때 그 연애 편지 쓰는 것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비슷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 말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을 좀 적어주시는 게 지원 동기에서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 쓸 때 그러면 너 눈이 이뻐, 입이 이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면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 정보를 얻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국립생태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내가 국립생태원을 지원한다 했을 때 어디서 정보를 좀 잘 얻을 수 있을까요? 팁을 주신다면. 네. 예, 일단 저희 원을 제외하고도 모든 공공기관의 그 정보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알리오라는 시스템이 알리오. 있습니다. 네. 예. 알리오 시스템에 가면은 그 기관에 대한 뭐 전략부터 그다음에 기관 현황, 그다음에 뭐 문제, 뭐 국회에서 받은 사항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업무 계획까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리오 시스템을 잘 이용하시면은 서류나 면접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알아야 되나요? 예, 뭐 저희가 가끔이긴 한데 그 관리직 공통 질문에 그 생태원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특이하게 이제 국회 지적사항을 분석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예,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점수가 당연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꿀팁 나왔어요.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내가 공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이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이어서 입사업 포부는 어떻게 조금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입사업 포부는 일단 제가 좀 감명 깊게 느꼈던 사례랑 좀 안 좋게 봤던 사례 두 가지 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포부 중에 제가 채용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채용 담당자가 돼가지고 지금 채용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채용 제도를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구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본인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신 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사례가 이제 국립생태원장이 되겠다라는 입사후 포부가 가장 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규 직원을 뽑는데 지금 이제 사실 3년 5년 동안에 어떤 자기의 그 목표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는 건데 뭐 30년 40년 후에 이제 생태원장이 되겠다는 것을 막연하게 제시를 하시면 입사후 포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하자면 입사업 포부를 쓸 때는 너무 먼 나의 포부를 쓰기보다는 근거리에 있는 이제 입사하자마자 나의 포부를 쓰는 게 조금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것도 아까 남녀 사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입사후 포부가 이제 결혼에 따지면은 그냥 나 40년 후에 우리 최고의 부부가 되겠어 이렇게 제시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나는 1년 있다가 차를 살 거고 3년 있다가 나는 집을 살 거고 나는 10년 있다가 뭐 그 애를 둘을 낳을 거야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자기 목표를 연도별로 나눠서 제시를 해주셔야지 입사 포부에 대한 그 신뢰성이 생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퇴 전에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때 해야 될 거는 뭐 나중으로 보류해두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번에 축산물 품질 평가원 우리 인사담당자님께서 입사업 포부 좀 추가로 조언을 주시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 기관의 주요 채용 업무가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직입니다. 이제 업무 특성상 아마 다 관련 학과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뻔한 그런 형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입사 후 포부를 적기 전에 이 직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의 업무가 어떻게 1년 뒤에 또 3년 뒤에 5년 뒤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구체적인 나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면접 때 묻는 게 이제 자소서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성격의 장단점 부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합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예, 성격의 장단점은 어떻게 좀 답변을 해야 좋게 평가되고 나쁘게 탈락하지 않을까요?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 이제 응시자들은 단점마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대부분 대답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 이제 자기 성찰 부분에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나의 성격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나의 성격이 어떻게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떤 장단점을 얘기하더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환경공단 우리 인사담당님께 여쭤볼게요. 예, 저희가 팁을 좀 드리기 전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환경공단 관련해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올해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채용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채용 과정에서 많은 좀 어려움도 있었고 준비하시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올해에는 한 4월 정도에 아마 채용 공고를 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정규직 기준 200명을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상반기 때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 때 상반기와 다르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채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서류 심사를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필기나 면접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반기 때 저희가 채용했던 기준이 아마 21년도에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돼서 채용이 진행될 것 같고 세부적인 계획은 올 4월경에 이제 채용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같은 질문으로 쭉 한번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물 품질평가는 어떻게 올해 채용 계획이 좀 진행될 예정인가요? 저희는 상반기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작년에 19명의 평가직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12명밖에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못 뽑은 7명에 대한 채용과 그리고 이번 연도 증원 인력 한 6명 정도 해서 한 20명 내외로 채용을 하고 임용 시기는 6월 중순에서 후반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국립생태원은 지금 일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3월 공고 예정되어 있고 6월 임용 기준으로 한 20명 정도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4월 공고 예정이고 7월 임용 예정으로 한 50명 정도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관련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좀 답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님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자연계열 전공 학생이래요. 근데 이제 연구사 분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사무직이나 행정직으로 이제 전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관련 분야의 전공 학생이라는 것을 많이 어필하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될지 아니면 사무행정직에 지원하는데 왜 그쪽 역량을 이야기하지 않고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연구를 해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 생태원에서는 일단 면접을 할 때 그 일반 관리직들도 그 생태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나 그 다음에 뭐 감수성 정도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좋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NCS 기반의 이제 채용이다 보니까 만약에 관리직에 이제 회계 직군이나 아니면은 일반 행정을 지원한다고 하시면은 그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험이나 경력들을 기본적으로 자연계열이시지만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강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게 없이 이제 나는 자연계열인데 준비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렇게 지원하시면은 그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럼 사무 및 행정 관련 직렬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직무에 대한 역량들을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은 또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원공단은 채용
네,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아직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용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5월에서 7월 사이에 공고를 내고 임용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5월에서 7월 사이에 채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은 작년에 한 70여 명 정도 채용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거에는 조금 못 미치는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분야, 그러니까 그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의 기본적인 자격은 갖추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경력이 그 지원 분야의 직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어필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와 무관한 경력만으로 이렇게 그걸 제시를 한다면 그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환경공단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약간 혼란을 취업 준비생들이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용 지금 사이트에 박람회 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일정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10월이라고만 나와 있대요. 올해는 4월에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저 지금 10월이라고 돼 있는 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네. 4월에 이제 그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4월에 채용 계획이 4월에 발표가 되고 그때부터 전형을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서 이제 하반기 넘어갈 그 시점에 채용 임용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저희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10월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4월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뭐 빨리 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 시험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어서 제가 환경공단 인사 담당자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공기업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상 파트인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 있는 인재상이 나한테 적용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적용해서 자소서 면접에 대입을 시키면 좀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기관마다 아마 인재상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그 기관의 인재상의 실현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지를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채용 과정에서 드러내는 것이 좋고 특히 저희 그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경 분야의 전 분야의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평소에 어떻게 환경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좀 생활 속에 실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환경 관련된 뉴스라든지 환경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좀 접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취업 과정에서 이렇게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재상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있는 인재상 말고 사실 취업준비생들이 진짜 그 속 안에 있는 숨겨진 인재상이 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접 때 반영하면 참 좋기도 하고 저런 회사구나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환경공단부터 내가 입사하고 나니까 의도치 않게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더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계시던가요? 사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분야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무직보다는 기술직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약간 그런 약간 좀 조직 문화가 조금 다른 기관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아마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하셨던 그런 조직 문화를 겪어보실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기 힘든데 조금 이제 그런 기술직 중심의 이런 문화가 많이 좀 형성돼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추선물 폰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따뜻한 그런 인재상과는 조금 거리가 비슷한 걸 찾자면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이 강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통이 좀 공감 능력과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들의 그런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좀 가족 같은 요즘 좀 가족 같다고 하면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되게 좀 가족같이 좀 소통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입사 지원하실 때도 나는 좀 소통에 강한 인재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소통 있잖아요. 그 소통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소통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소통이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소통입니까? 아니면 의사 전달을 잘한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있어 소통이라는 표현을 좀 쓰신 건가요? 두 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부터 자기소개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입사 들어와서 팀에서 같이 업무를 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소통이 네. 다시 한번 질문을. 예, 요거는 네. 제가 해석을 다 하셔주면 소통에 네. 있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공유하는 소통이 네. 많은지 아니면 의사 전달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는 거를 원하시는 건지. 아, 예. 네, 입사 지원 단계에서는 입사 지원 단계에서는 이제 마음을 전한 내가 정말 간절하게 여기 들어오고 싶다는 그런 네네. 마음인 거고 입사해서는 그 팀원과의 그런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단계마다 많은 필요한 소통 능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운이 안 운이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대학생에게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취업하기 위해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조언을 한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나 봐요. 어떤 거라는 게 좀 좋을까요? 저희 입사하는 신규 직원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간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면접에서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기관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 대학생 품질 평가 대회라든지 뭐 서포터즈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참여하시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점으로 좋냐면 일단 입사 지원 시에 가점도 있고요. 또 면접 단계에서 자기 스토리가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그 저희 기관의 청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립생태원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질문 바꿔서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생태원은 그 조용한데 강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중심 기관이라 사실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연구를 조용하게 하시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원하는 목표나 기관에서 정한 목표에 대해서 어느 순간 다 달성돼 있는 그런 조용한데 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조용한데 약간 담당자님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한데 강하신 분들. 네, 자, 보험공단은 어떻습니까? 저희 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연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는 국민들과 직접 이제 접촉을 하는 일들이 많아서 역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어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간의 어떤 대인 관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거꾸로 한번 쭉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공기업하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근무 관련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공원공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있다 보니까 순환근무 제도가 어떻게 되고 실제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순환 근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제 인사 배치 시에 이제 고민인데 채용 시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권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 권역별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처음 입사 시는 5년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는 희망지를 받아서 그 희망지에 가급적이면은 반영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의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곳과 비선호하는 곳들이 굉장히 달라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전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각각 개인별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호도를 반영을 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선호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국 국립공원이 이제 전국에 있다 보니까 도심권에 있는 국립공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산이나 아, 그렇네요. 예, 북한산이. 뭐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나 네. 뭐 이런 이제 도심권 공원에 선호하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어떻습니까? 저희 생태원은 지금 근무지가 현재 그 서천, 영양, 창녕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시에 해당 근무지를 먼저 좀 명시를 해놓고요. 그 최초 근무지에서 이제 3년 근무한 이후에 이제 순환 근무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일단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순환 근무를 지금 그 지역 내에서만 그 부서 순환만 하고 지역 순환은 지금 원칙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원하면 안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승진하게 되면은 좀 다른 상황이라서 그때는 이제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승진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 최초 근무지에서 지금 근무할 수 있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별화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축산물 품질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서울에서부터 뭐 제주까지 10개 지역에 전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입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국 배치를 이제 각오하고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사상의 그런 정해진 바로는 이제 3년 이후에 이제 순환이 되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희망에 따라 3년 이전에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개인적인 그런 가정사 뭐 예를 들어 뭐 출산이라든지 뭐 육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이 지원에 있긴 희망한다 하면 또 그런 부분까지 저희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각오는 해야겠지만 너무 겁먹지 않고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공단 어떤가요? 예, 저희는 본사가 인천에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8개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와 지방 조직 인력 비율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사 내에서 전보라든지 그 해당 지역 본부 내에서 전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 본부에서 본사에서 지역 본부에 대한 전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희가 인사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희망 근무지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부서는 이제 여러 부서를 거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역 이동, 지방 이동, 지역 간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공단 질문으로 올해 상반기 채용 예정 있나요? 했는데 아까 그 4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필기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간단하게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었던 것 같다. 이제 나만의 팁 같은 거 있으면 조금 하나씩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경공단부터 가능할까요?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예, 저 필기 시험 친 되게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잘 죄송합니다. 모르겠는데 예, 간단한 팁만 해주시면 돼요. 네, 저희 때는 저희 그 직무 시험과 그리고 상식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은 상식 시험이 없어지고 직업 기초 능력 NCS 기반의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문제를 이렇게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공개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과 그리고 여러 문제풀이가 된 여러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시고 그런 필기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직무에 대한 전공 과목이 저희 공단 홈페이지라든가 알리오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직렬별로 어떤 시험 과목을 시험 치게 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날 때 고졸 채용도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졸 채용이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고졸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상반기 때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고졸 채용까지 일정 부분 고려를 해서 채용 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제가 같이 좀 질문 드릴게요. 환경공단 질문이 진짜 많아요. 네. 취업 카페에서 환경공단은 특히나 경력 많은 분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냥 신입 사원으로서 사실 경력이 많이 없는데 좀 많이 불리할까요? 혹은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저희 공단에서 이제 그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단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공단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게도 저희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점이 절대적으로 이제 그 합격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단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다양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인턴 근무 그런 근무 경험들을 쌓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 공단에서 하고 있는 뭐 온실가스 그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을 교육들에 대해서 한번 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교육에 대한 걸 찾아보시고 그런 교육을 이수하시면 저희 공단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자체 교육들을 잘 참여하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필기 준비를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요. 저희 주요 채용 직무인 축산물 품질 평가직의 필기 과목인 축산학, 개론, 그리고 식유과학, 식품위생물학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산 기사를 준비했고요. 또 기사를 뛰어넘은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축산 기술사 출제 문제까지 봤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위생물학은 아무래도 축산 관련 학과생들한테 좀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식품 기사에 있는 미생물 그 문항까지 다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올해 고졸 채용이 계획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확정된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매년 8%에서 9% 정도의 고졸 채용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는 있지만 아직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축산물 품질 평가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TO가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님께서 면접을 준비하거나 면접 때 어떤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응시자가 많았어요. 일단 뭐 아까 지원 동기를 얘기했지만 지원 동기에서부터 뭔가 너무 평이하다, 진실성이 안 느껴진다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면접 자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의 그런 여태까지 준비해 온 모든 상황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 면접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응시자들이 또 너무 많이 준비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한 것만 대답하려는 그런 또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응시자들이 조금 요즘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고 오겠지만 내가 준비한 걸 다 말한다기보다는 그 면접 순간에서 저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뭐를 알고 싶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서 대답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말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면접관이랑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니까 의도를 잘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립생태원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필기 준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일단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방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 이제 채용되는 조금 탈락자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인성 검사를 점수화해서 이제 꽈락 점수가 있거든요. 인성 검사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꽈락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 그래서 그 인성 검사도 사실은 그 뭐
인터넷이나 문제집으로 일단 제공되는 게 있는데 한번 자기에 대한 그 평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기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팁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뭐 NCS 직업기초 보고 그 다음에 관리직, 연구직 분야별로 이제 전공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전공 시험은 저희가 난이도가 관련된 분야의 이제 기사 자격증 수준의 난이도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관련된 기사 자격증 문제를 어느 정도 푸실 수 있다고 하면은 필기에서는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국립생태원에서는 인성 점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니까 그거를 내 성격이니까 막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떻습니까? 필기 준비 어떻게 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제 NCS가 도입되기 전에 이제 입사를 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데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생태원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NCS 기초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공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직무 분야별 그 자격증, 그 기사 시험 수준,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고 이제 그 기사 수준의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면 필기 시험은 크게 어려움 없이 통과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립공원공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정확한 비율이 생각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해당 관련 전공자 비율이랑 비전공자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여지십니까? 사실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그런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채용 시에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그 전공 분야 보다는 그 직무에 맞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오히려 채용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각 사별로 제가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어요. 우리 키워드별로 우리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공단입니다. 제가 찾은 키워드로는요, 순환근무, 워라밸, 근무지 그리고 회식 같은 것이 있는데 뭐 워라밸은 매우 좋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고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근무지나 회식이 안 좋은 걸로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국립공원이 이제 전국에 21개 이제 국립공원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직장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퇴근 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 후에 모여서 이제 뭐 간단히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간다거나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회식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과 다르게 그렇게 뭐 강제적으로 뭐 회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크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라밸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공원 특성상 그러니까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공기나 뭐 경관, 풍경 이런 건 좋지만 또 외적으로 도심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어떤 힐링을 즐기고자 할 경우엔 좋지만 어떤 문화생활을 영유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될 내용이네요. 네, 제가 빠뜨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졸 채용이 있는지. 저희도 매년 지금 그 많은 인원의 고졸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회계 분야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이제 직무 분야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특성화고 여러 특성화고에 있는 이제 저희 공원과 맞는 직무 분야가 있다면 채용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사심이 너무 많아요. 산을 좋아해가지고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힐링의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국립생태원 키워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좋았던 게 유연근무. 그리고 약간 유니크한 감이 있어요. 지금 기업 복지나 이렇게 제도 운영하는 거 보니까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유연근무가 좋다고 했고 자연환경도 이제 뭐 좋다는 얘기했고 조금 안 좋은 거는 보수적이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왜 나왔을까요?
일단 그 유연근무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유연근무 활용률이 생각보다 높고요. 저희는 좀 다른 기관이랑 다르게 운영하는 게 신입 직원들이 사실 유연근무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신입 직원들이 이제 입사하게 되면은 체험 제도를 이용해서 한 달간 일단 강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은 부서장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유연근무를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배려를 유연근무 해드립니다.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시차 출퇴근제라고 해서 네. 출근을 자기가 시간을 조금 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근무 시간 지각제라고 해서 이제 근무 시간을 어느 날에는 6시간 하고 어느 날에는 뭐 10시간을 하고 하는 거를 사실 신입 직원들은 이제 부서장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저희는 그 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제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있고요. 좋은데요? 예. 그리고 조금 단점으로 나온 것 중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이제 보수적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민간 기업에서 뭐 몇 년간 일하다가 이직을 했는데 민간 기업에 비교해도 저희 생태원이 그렇게 보수적인 집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부서장들과 부서원의 관계도 그렇게 수직적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대화를 하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부서에서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아마 네, 그게 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은 좀 특별하다고 많이 느껴지네요, 국립생태원이. 네, 자, 축산물 품질 평가 질문입니다. 이번 키워드는요, 전문가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사실 이거 되게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기업 하면은 내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키워드가 있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안 좋은 키워드로는 수직적, 그리고 재밌는 말이 작업장이 있어요. 이 작업장은 뭡니까? 네, 저희 기관명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주요 업무는 품질 평가 업무입니다. 품질 평가 업무는 이 가축이 도축되는 그 도축장에서 이제 품질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도축장을 저희는 작업장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있는 키워드들은 좀 어떤가요? 전문가, 그리고 수직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직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다라고 또 이제 같이 연관되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희 업무의 특성상 연관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요 업무인 품질 평가 업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매일 출하되는 뭐 소돼지, 닭, 뭐 매일 산란되는 계란을 매일매일 하는 고정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고정적인 업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좀 수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키워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라는 키워드, 좋은 키워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산물 품질 평가원 업무 자체는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또 관련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품질 평가 업무 자체가 그런 축산물의 그런 품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업무 순환 자체도 이제 품질 평가직 업무 내에서 또 순환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키워드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군의 특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품질, 그다음에 뭐 기준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내용이 안 나올 수는 없다. 여러분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IT 기업들이나 이렇게 개방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중요한 스펙 3가지를 좀 골라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그런 가점 요소들 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좀 면접 때 도움이 되고 취업 준비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스펙이 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스펙 위주의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경험은 이제 직무에 관련된 경험 그리고 나에 대해 사실 스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것을 어떻게 스펙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 두 가지로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한 가지는 생각이 나지 않네요. 네, 그 두 가지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한국환경공단 우리 키워드 살펴보니까요. 또 전문가가 요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워라벨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다양한 경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왜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까요? 예, 먼저 전문성과 이제 그 다양한 분야의 그 경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공단이 거의 지금 환경 분야에 180개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후, 대기,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 안전 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업무들을 본인이 희망을 해서 수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라벨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이 2010년에 이제 기관이 두 개 기관이 통합이 돼서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2010년에 통합이 되면 설립된 이후에 거의 지금까지 한 1,000명 가까운 새로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연령대가 이제 좀 많이 낮아지면서 조직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젊은 층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해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기존 직원분들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조직 문화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아마 워라벨이 좋은 것 같다라는 아마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키워드를 뽑다 보니까 환경공단은 단점이 없었어요. 이럴 수는 없거든요. 자, 여기 질문에 뭐 조직 문화가 궁금합니다. 보수적인 편인가요? 라고 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다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 자, 이거 말고 솔직하게 우리 이걸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지만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조금 안 좋은 점인 것 같다라는 거 하나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저희 순환근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이 최대한 희망하는 근무지에 배치를 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끔씩 본인이 원하지 않은 업무에도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적성에 안 맞거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퇴사를 하거나 이직률이 높은 그런 이직률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지금 최대한 더 많은 적합 직무를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이제 그 분들을 인사에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더 좀 심화된 그런 직무 개발이 좀 더 공단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그래도 공정성을 위해서 다른 우리 기관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점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안 좋은 걸 참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사람이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수직적이라는 거, 보수적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가 개방적이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소 네. 보수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이것 또한 자기가 어떻게 업무를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품질 평가 업무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규정에 따라 사람이 하는 평가였다면 지금은 이제 최신 기술 접목해서 뭐 AI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이런 걸 생각해서 응시자들이 들어온다면 내가 하는 업무 자체가 최신 기술과 도입돼서 좀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또 내가 이걸 진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게 이제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일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점은 다소 보수적이지만 또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 질문에 싹 피해갔어요. 아유, 노련하십니다. 예, 국립생태원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태원의 가장 큰 단점은 그 군 단위 지방 지역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시고 퇴사하신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 1년에 그래도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이제 퇴사 사유가 이제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뭐 이직인데 이직하시는 데가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이직을 하세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생태원에 오래 다니시려면은 그 뭐 서천군이나 영양군, 창녕군 군 단위에서 충분히 본인이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입사를 하셔야 예, 저희 생태원에서 저랑 같이 오래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관련돼서 같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네. 이송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직무 특성상 식물관리 부서는 경력이 꽤 필요한 걸로 알고 있대요. 식물관리 부서. 네.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 서류 합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식물 관리 분야는 저희 생태원에서 가장 그 경쟁률이 높은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경쟁률이 한 30대 1 좀 넘는데 식물 관리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77대 1인가 80대 1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원하시는 분들이 경력 기간이 길고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이 사실상 지원자에 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관리직이기 때문에 학력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사 이상이거나 고졸 4년 이상 경력만 있으시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뭐 10년 이상 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지원자 분들이 경력과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자격증과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단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이제 특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직급 간의 어떤 경직된 문화가 조금 저희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온 세대와 구세대 간의 약간의 이제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을 하고 이제 수평적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멋있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할 때 너무 수평적이네 보수적이네라는 그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환경공단 관련해서 딱 이렇게 질문이 들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환경공단 너무 가고 싶은가 봐요. 지원 동기를 쓸 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공단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예, 특별히 저희가 뭐 어떤 걸 저희 기관에 특화된 지원 동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원 동기가 본인이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우리 기관에 들어와서 어떤 분야에서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 공단에 입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국립생태원 인사담당께 여쭤볼 건데요. 아까 이제 여자친구 예시를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성 친구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것도 답변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경험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경험이 꼭 수치적인 결과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깨닫게 된 인사이트만 있어도 되는지. 일단은 그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뭐 보고서나 문서 형태가 공공기관은 사실은 수치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치화되어 있는 경험을 제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 경험상에서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개선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그 면접
서류 심사나 면접 하시는 분들이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조금 더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게 수치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조금 더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경험에서 단순히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스토리가 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공공단 인사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업 문화가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성향의 신입사원을 선호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신세대와 구세대 간에 그런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세대에 맞는 그런 뭐 보수적인 사람을 뽑는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 세대에 맞는 사원을 뽑아서 같이 융화되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에게 힘내라는 한 말씀씩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공단 인사담당님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저희 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저희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이제 게시가 되면 이제 그 잘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렸던 부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인사 담당자들한테는 마치 면접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한 부분을 좀 이번 2021년 채용에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올해에는 꼭 취업하시기를 바라고요. 취업하신다면 꼭 생태원에서 취업해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코로나19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 취업 시장이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좀 취업 준비하시다가 힘들 때 저희 국립공원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뭐 산이나 바다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쪽에서 일하는 분을 직접 만나 보셔도 되고 또 직접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팁을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유익했던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기업과 함께 만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후에 채용 설명회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